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의 한 잡지가 보도해서 파문이 예상되죠? 네,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고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 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보인 태도와 크게 배치됩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간문춘 보도에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주간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히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예, 기가 막히는 분석이군요. 예, 이번에는 필리핀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필리핀 당국도 피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네, 그동안 타클로바는 태풍 피해로 숨진 사망자들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 2차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필리핀 당국이 사망자들 시신에 대해 본격적인 수습 작업에 나섰습니다. 타클로반 씨는 중장비를 이용해 마련한 공동묘지에 100구가 넘는 시신을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시신 수습과 재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같은 집단 시신 매장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속 대응팀이 현재 가 있는데 이 교민들의 안전 확인 작업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신속대응팀은 어제 신고자들이 알려준 주소를 토대로 직접 거주지를 찾아서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현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일일이 교민들의 근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거나 태풍 직후 신속하게 탈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안전이 확인된 교민도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교민이 17명이나 있는 만큼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교민 11명을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마닐라로 이송한 신속대응팀은 오늘은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교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소식 하나 살펴보죠. 구글이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에 붙이는 전자문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구글은 지난주 미국 특허청에 전자 피부 문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목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전자 문신에는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수신기는 물론 내장 마이크로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경우 우표만한 크기의 문신을 붙이면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도 고음질의 통화가 가능하고 스마트 기기의 조작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곳곳에 안개 낀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더욱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사고 여파가 이어집니다. 전 시간 이화교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후에 사고 차량 모두 녹지대로 올라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하위차로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교 이전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멀게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동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이고요.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묵동과 신내 사이로 시속 10km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 쪽으로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우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르느냐, 예, 이것 보는 재미도 솔솔하네요.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14일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전날에 이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 지수가 54.59포인트, 0.35% 뛰어서 15,876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8%, 나스닥 지수는 0.18%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았지만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지명자의 의장 차기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 발언에 상승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강력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축소를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시사한 것이죠. 예. 그는 또 뉴욕 증시의 거품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 밀어볼 때 거품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이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33만 9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33만 건을 웃돌았고요. 또 9월 무역 수지 적자는 418억 달러로 전월의 387억 달러보다 조금 늘어나 옐런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군요. 예, 석유 문제로 오래전부터 전기차,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살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면서요? 예, 2015년부터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보조금 1,000만 원에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최대 42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어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일부 당첨된 사람 일부에게만 한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급이 늦어서 올해 9월까지 팔린 전기차는 약 1,5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을 2,000cc 이상의 일반 가솔린, 경유차를 모는 경유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매겨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에 따라 완선차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앞으로 일반 기름을 넣는 차 가격이 오를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차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전기차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거였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데 이 관세청이 증유사들에게 5천억 원 추징금을 때렸다면서요? 관세청이 최근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 오일뱅크 등 정유 3사에 대해서 관세 포탈 혐의로 5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정유사들이 고유황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에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 환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세금을 덜 냈다는 겁니다. 정유사들은 관행대로 해온 것을 갑자기 문제 삼아서 엄청난 추징금을 때렸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쥐어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높습니다. 이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국세청이 대기업을 세무조사해서 한 건당 때린 추진액이 47억 7천만 원으로요. 2010년에 26억 4천만 원이나 2011년에 20억 7천만 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 숫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불복해 이기는 확률이 2010년에 그 23.5%에서 올 상반기에는 무려 41.7%로 높아졌습니다. 즉 국세청이 10건 중에 4건 이상을 무리하게 세금을 떼었다가 못 받고 지고 있는 겁니다. 예. 환급액도 2010년에 4,57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508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동안 무리한 과세가 많았군요. 이 내년부터 5억 이상 받는 대기업 등기임원 620여 명의 연봉이 공개된다면서요? 상장기업의 연봉 5억 원을 넘는 등기직원들의 보수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원진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 공개했고요. 개인 연봉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5억 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경우에 개인별로 급여와 상여, 퇴직금을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상장회사 1663개를 포함해서 회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기업, 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주 500명 이상 기업으로 약 2천여 곳에 달하고요. 대상 인원은 약 6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도 등기 임원이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데요. 현재 재벌들을 보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들은 등기 임원이어서 연봉이 공개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여기서 제외됩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 국내에서는 올해 마지막 A매치가 서울 상암에서 벌어집니다. 이 상대는 내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피파 랭킹 7위로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와 조별 예선을 치르면서 7승 3무 무패의 성적 조선도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10경기 동안 17골을 넣고 6골을 내줄 정도로 수비력이 탄탄한 팀이죠. 게다가 스위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아드보카트호를 2대0으로 침몰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지난번 브라질 팀 다음으로 평가전다운 평가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오늘 축구대표팀 평가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축구해설가 신문선 명지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이 모처럼 평가전다운 평가전을 보게 됐습니다. 피파 랭킹 7위 스위스인데요. 네. 아쉽게도 주전 중에 공격수 샤카리 그리고 수비 로드리게스, 리슈타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상으로 제외된 모양인데 그렇죠. 오늘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거로 봐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럽 지역 예선전에서 뛰었던 주전 중에서 4-5명 정도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또 지역 예선에서 보여줬던 스위스 팀의 팀 칼라 다시 얘기해서 공수 전환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팀이거든요. 예. 한국 대표팀과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갖고 오늘 경기를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체크 포인트라는 것은 한국 대표팀이 최근에 가졌던 평가전이나 최종 예선전에 드러났던 문제점 중에서 세트피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죠. 예, 세트피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수 전환의 속도 싸움에서 예. 후반전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예. 드러났었고요. 또 하나는 수비에 대한 조직력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스위스 팀을 맞아서 얼마만큼 한국 대표팀이 인상적인 경기를 펼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경기를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홍명보가 그동안 여러 포지션을 실험해 왔는데, 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김신욱을 복귀시켰는데요. 이 K리그 최다 득점이고 또 울산 김호곤 감독의 지도로 이제 발로도 골을 넣는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과의 조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얘기를 했고요. 예. 전술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전원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김신욱 선수가 대표팀에 새롭게 보강이 돼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펼쳐줄지, 특히 한국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의 부재, 특히 골 결정력이 없었던 문제점은 수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김신욱 선수는 키도 큽니다만 196cm의 장신입니다만
최근 K리그에서는 발로 골을 넣는 빈도가 더 많거든요. 오늘 김진욱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들어와서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청용, 그리고 그 뒷자리에 있는 김보경 선수와 어떠한 조합을 보이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가질지도 상당히 관심이 크거든요. 김진욱 선수 개인으로 본다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대표팀의 붙박이 스트라이커로 발돋움할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 김신욱을 기용하는 것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요. 예. 홍명보 감독은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전략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 섣부른 변화, 이거보다는 안정된 전략을 갖고 경기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신욱 선수를 넣은 것도 그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형 축구를 처음에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강조를 했죠. 그럼 한국형 축구는 과연 뭐냐? 우선 수비를 견고히 하겠다. 그리고 역습을 하겠다.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틀이 있는데 이 틀은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오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예. 오늘 스위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FIFA 랭킹 7위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56위고요. 객관적 전력에서 스위스는 우리보다 분명 앞서기 때문에 월드컵에 앞서서 한국형 축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변화 없이 이제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김신욱 선수가 있게 되는데 김신욱 선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 장신 선수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 대표팀은 발이 빠른 공격수를 선택을 해서 역습에 대한 기회를 갖고 골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만 골을 터뜨리지 못했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이 됐는데 장신인 김신욱 선수를 놓고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이 선택한 역습의 카드에서 과연 김신욱 선수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여부 이것에 대한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도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번 귀국전에 이 해트릭을 기록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근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 조직적인 축구에는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자, 우리보다 축구 수준이 앞서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전술적 활용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는데 예. 유독 한국 대표팀만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또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요.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처럼 역습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 거꾸로 보기를 저는 권하거든요. 예. 지금 스위스 대표팀을 맡고 있는 오토마르 히츠벨트 감독, 오토마르 히츠벨트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단연코 가장 경계될 선수로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예. 히츠벨트 감독은 세계적으로 명장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클럽팀을 바꿔서 2차례나 우승을 했고요. 예. 현역 시절에도 스트라이커로서 분데스리가를 포함해서 약 200골 가까운 그런 골을 터뜨렸던 그런 스타 선수 출신의 감독이거든요. 히츠벨트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 스위스 대표팀이 공수전환이 빠르고 특히 역습에 강한 팀이거든요. 예. 손흥민과 같은 그런 스타일 선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그 목수는요, 그 좋은 자재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택한 자재를 잘 다듬고 깎아서 아주 어떻게 보면 빛을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목수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역할 또 색깔,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한국 대표팀에 어떻게 녹여서 한국 대표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지 여부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을 바꾸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잘 다듬는 목수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홍명보 목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겠군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골키퍼가 또 관심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 컨디션이 좋은 김승규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골키퍼는 주전과 후보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포지션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김승규가 주전, 정승용이 벤치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홍명보 감독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홍 감독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인용을 하죠. 예. 홍 감독이 어제 골키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쟁은 이미 시작돼 있었고 내년 5월까지는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수 그리고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주전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정성용 선수가 지난 포항과 경기에서 사실은 대표팀 골키퍼답지 않은 실수를 해서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수가 너무 큰 실수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용 선수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이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 감독이 이럴 때는 선수 편이 돼서 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성용 선수가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다른 선수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성열 선수를 보호를 하지만 김승규 선수는 최근에 또 지금 무조건 그 추세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성영 선수에 대해서 지금 감독까지 나서서 정신 차려 잘못 야단을 치면 완전히 슬럼프로 빠질 것 같으니까 예. 정성영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을 준 거고요. 그리고 김승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격려를 해서 두 선수의 경쟁 구도로 갈 텐데 어쨌든 그 정성영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의 그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홍 감독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전까지도 홍 감독은 김승규냐 정성영이냐 주전 골키퍼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단 김승규 선수에겐 분명 기회가 되겠고요. 예, 내년 5월 달까지 두 선수의 경쟁은 한국 대표팀의 20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그 경쟁은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는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러시아전 마치고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좀, 인터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신문선 명지대 교수 인터뷰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초대해서 청취자들을 대신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주 외국인으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국적인이고 한국인입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해 22살 때인 98년 한국인이 되었고 지금은 남편과 사별한 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분이죠. 바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국식 인사네요. 네.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예. 네.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라는 하이엔이 지금 필리핀을 강타했죠. 일주일째인데 네. 이 타클로반 지역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외신이 들어와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한국인이시지만 네. 이 모국이지 않습니까? 걱정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시는 이주 여성들 중에서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고 SNS를 통해서나 이메일을 오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그런 정말 그냥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6.25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준 혈맹인데 이 우리 정부가 사실 우리가 이 갚아야 될 이 빚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필리핀의 재해복구를 위해 우리도 이제 힘을 보태긴 보태고 있는데 정부에서 500만 불 그리고 적십자서에서 200만 불 삼성그룹이 100만 불을 냈더라고요. 네. 예, 뭐 외국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닌데 네. 또 그리고 피기 선수 김연아 양, 정몽준 의원 등 각계의 원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또 1구 신속 대응팀도 가 있고요. 그래도 부족해 보이죠? 아유. 예. 그렇지는 부족하다는 것보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그래서 제가 냈던 그런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예, 희생자 추모와 복구 지원 촉구하는 그렇죠. 결의안. 이제 예. 앞으로도 아무래도 지금 당장이 필요한 거는 많겠지만 많이도 보이지만 이제 또 앞으로 이 피해 지역을 복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지원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망자 수이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잃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상으로는 현지에서 섬 자체도 사라지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섬이 사라져버렸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 당한 지역들 굉장히 많은데 거의 90% 파괴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이번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결의안을 내셨는데 어제 뭐 일부 네티즌들이 뭐 모국이니까 그런 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나 후쿠시마 쓰나미 때 그리고 인도 중국 IT 지진 있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특별법을 또 결의안을 만드는 적이 없었거든요.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IT 지진 때는 IT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05년도에 남아시아의 지역 피해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지진 때 2011년, 2012년 때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제가 그걸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군요. 네, 예. 다 저희가 이 결의안을 내기 전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아본 바에 지난 몇 년간에도 우리 국회 차원으로서 결의안을 이런 대형 재해에 일어난 그런 지역들에서 결의안을 나온 거를 보고 저희도 이것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 강력한 사상 최고의 태풍이다. 그렇죠. 태풍이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결의안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필리핀에 지금 뭐 친척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연락해 보셨습니까? 네. 예, 다들 무사하시죠? 네, 다행히 그 지역에 벗어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클로반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번에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움을 준 나라를 쭉 이제 손 모양에다가 국기들 다 넣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태극기만 빠져가 있어요. 심지어 이 10만 달러 낸 중국, 이 10만 달러 낸 대만 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태극기가 빠져가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뉴스가 되더라고요. 네. 예. 착오겠죠? 제가 그게는 아마 국가에서 낸 그런 포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드셔서 이렇게 나눠주신 그럼 아마 지금 SNS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이 포스터 형식으로 이제 사진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국가에서 그런 착오를 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개인들이 그렇지 만든 않습니다. 거였군요. 네, 그리고 예. 아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 대사관 쪽에서는 이제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예. 그런 내용을 이미 올렸습니다. 뭐 필리핀이 우리 6.25 때 도와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그 인물 포커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구글 랩 예스로 보내주셔도 제가 그 몇 개 골라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지금 그리고 현재 모바일 앱 예스 사진방에 스튜디오에 함께 하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이 사진에 올라져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이 블로그를 보니까 이 77년 1월 달에 마닐라 출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러면 몇 살 때 들어오신 겁니까? 95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들어오셨네요. 만으로 18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학생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학력 문제로 좀 시달렸죠. 그것도 또 오해였던데, 아마 이 외국의 학제를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생물학과 뭐 이런 학과를 졸업을 하면 대부분 의대로 진학을 하는 게 필리핀이라면서요. 필리핀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학과를 지원하는데 거기를 사망이 다니다가 중퇴를 한 셈인데 그걸 또 이 정치판에 들어오시니까 또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특히 영문 기사돼 있는 거는 명확하게 PS 바이올로지라는 그 내용을 들어가 있었고요. 2009년 때부터가 이렇게 기사도 같이 그런 건 그런데 뭐 오해니까 그렇죠. 뭐 오해가 해명되면 되죠. 공식적으로 이제 아테네오 다바오 대학교 생물학과 3년 중퇴. 네. 완득이 엄마로 대중에 알려졌는데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그때는 연락을 받고 저 오디션 좀 보러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완득이 사실은 완득이 전에 의형제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의형제라는 영화에 아무도 나오시군요. 예. 네, 의형제라는 잠깐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제의를 받아서 오디션을 보고 하게 됐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 이 완득이의 그 식당 이 아주머니로 일하는 완득이 엄마, 엄마 역할이었죠. 네. 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시는데 당에서 연락이 와서 영입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신 겁니까?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입위원장이신 그때 당시 영입위원장님께서 저를 누구였죠? 직접 그때 조동성 교수님. 조동성 서울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조동성 교수님이 직접 연락했는데 물론 그 조동성 교수님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이 박 대통령께서 이 다문화 가정을 대변한다고 해야 되겠죠. 대변하는 분으로 이자스민 의원을 지목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제 생일날을 만났습니다. 1월 6일이죠? 1월 6일입니다. 생일날에 제가 그때 당시는 미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신문사에서 하는 그 미래 여성 지도자상 그 시상식에서 오셨거든요. 그때 처음 사실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렇군요. 뭐 처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고 봤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대신 아마 기억이 나신 이유가 아무래도 제 생일날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생일 축하 노래를 다들 이제 그날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불러주셨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되신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생각보다 적응이 좀,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릴까라고 특히 일반 사람들은 1년 한국 사람이면은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적으로 많은 동료 의원님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또
빨리 적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이주 외국인으로서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건데,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국회의원 잘 하실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예, 권력을 들어가 보니까 국민이 대표이자 이 다문화 가정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약할 것을 약속을 했던데. 지금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이죠? 네, 여성가족위원회하고요, 외통위입니다. 아, 외통위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네, 경임을 할 수 있도록 여가위가 경임 상임위입니다. 예, 여가위 자체가 경임 상임위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들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의 대표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그 대변을 하기 위해 이제 다문화 가족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는 그런 비례대표의 지지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는 제가 방송을 한 경력이 있어서 그리고 방송에 다문화 관련된 인식 개선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관련된 인식 이제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서. 그래서 사실상 문방위를 원래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에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마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뜨거운, 가장 치열한 그런 상임위가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조선 의원님이 힘들어 할 것 같고 정책 원하는 정책 방향이 이제 원하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외통위를 갔었습니다. 근데 외통위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통위의 통일부 산하에 이제 우리 재외동포 재단도 그쪽 산하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관련된 문제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문화 가정들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하고 그런 거의 프로세스가 진행 과정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체계도 또 많이 그렇습니다. 지원 체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 하나가 우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 없는 개념입니다. 이제 다문화 관련이다 이민 관련된 그런 기관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정책은 11개 부처에서 다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처에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적인 계획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문화 관련된 정책. 그래서 그렇게 기관은 아니어도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그 정책 계획할 때부터 수립할 때까지 평가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국정감사 여가위 감사 때 아주 혼을 내셨더군요. 여가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면서 의견 수렴하지 않고 탁상에서 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는 사실상으로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반대를 하지 않은 대신 최대한 정확한 의견 수렴을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센터들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진행 과정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11월 18일 날 국회에서 이혜원 최고위원과 함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 세미나를 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정폭력 가해자 음단한다는 방향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본래 우리 가족폭력 관련된 법안은 가정보호, 원래 본래의 목적은 가정보호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목적을 피해자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 법률 개정안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예, 발제자가 3분이 됐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피해자에 대한 비밀음수 의무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 네. 가정폭력 피해자 비밀음수 의무자. 예, 어떤 겁니까? 원래는 이 상담하시는 분들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만 상담원들만 이렇게 비밀 엄수를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법적으로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 가해자가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 가족폭력 관련된 뭐 병원을 관련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병원에 있는 관계자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를 해서 좀 만나지 않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2차 피해하고 3차 피해를 피해를 이렇게 막을 수는 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장담원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2차, 3차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경찰 측에서나 아니면 학교 측이나 아니면 국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서도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센터나 시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위치를 비밀을 엄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부모님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부모님하고요, 시동생 내외하고. 시동생 내외까지 가족이 4명. 정말 다문화 가정에다가 대가족이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은 많죠. 이게 원래는 그냥 보통 이제 다니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다닐 수는 어디 가든 상관이 없을 텐데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어젯밤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잠깐 나가서 식당에 먹었는데 식당에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더 대부분이 사진 같이 찍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도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니까요. 네.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 시간 초대 손님에게 꼭 묻는 질문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에게 한국이란? 네. 예. 한국이란 저희는 집이죠.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 그렇죠.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이 집이고, 또 한국인이시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나라 가면 모국이 어디냐면 한국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저한테 그러고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질문을 얼굴을 이제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요? 라는 그런 질문까지 합니다. 네, 한국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우리 의정사상 이주 외국인 투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필리핀 태풍 피해 빨리 회복했으면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6316님, 이자스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고우의 태풍 재난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처음 한국 오셨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늘 국정활동 화이팅하세요. 9779님, 이 의원님 힘내세요.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4797님 힘내세요. 한국은 6.25 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였죠.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김치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예, 1969년 7월 20일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날이죠. 그로부터 44년이 지나 인도가 화성에 망갈리안이라는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화성만 해도 미국, EU, 러시아에 인도가 네 번째입니다. 중국은 화성궤도 진입에 실패했고요. 이제 태양계 행성 탐사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과학 수준이 보편화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2020년까지 달 탐사를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발사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50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됐네요. 과학을 멀리하는 나라, 연구에 돈을 쓰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